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원래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에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그래서 4단계나 올려줬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이 1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대해 더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멸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사 34부는 합의재판부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고발 대상에는 퇴직 전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1년 7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12일 진행됐다.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작년 말에 끝났다. 전체 사건의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엄정한 심판을 해서 직무유기한 판사들을 모두 심판하기 바랍니다.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 내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직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명들이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전부터 국회의장 자기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라고 방송까지 나와서 그 자리 욕심을 탐내고 했던 추미애를 이재명의 지지자들과 친명 일부 인사들이 반대를 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입성은 꿈처럼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밀어주자, 어디로 튈지 몰라, 회의장 친명 내전 22대 첫 국회의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4.10 총선에서 175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뜨겁게 오가는 질문이다.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은 총선 직후 시작됐다.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육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다음 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질문받자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의 경쟁자로는 역시 육선에 성공한 조정식당 사무총장이 꼽힌다. 총선 공천을 큰 탈 없이 관리한 조 사무총장은 관리형 의장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당내에서 듣는다. 하지만 총선을 진두지휘한 사무총장이 곧바로 여야 관계를 조율하는 국회의장이 되는 건 이례적 수도권 민주당 의원이란 엇갈린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5선 의원 가운데선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면서 소신파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 이 대표와 수시로 상의하면서 당 전략 공천을 책임졌던 안규백 의원, 우원식, 김태년, 윤호중 등 의원 등이 후보군에 거론된다. 22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5선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대표 등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차기 국회의장 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이른바 친명계의 여론이다. 민주당에서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 73명 가운데 39명이 친명계로 분류될 정도로 민주당 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분출하면서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친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원의 친명 조직을 중심으로 한 참모 그룹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을 의장으로 밀어주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른바 이재명 추미애 역할 분담론이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정치적 입장이 선명한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에 올라간다면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추윤 갈등이 국회의장과 대통령 관계로 재현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대표는 갈등 프레임을 비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의정 활동 내내 정부와 부딪히며 비호감 실점을 쌓을 여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반기는 추미애 의장, 후반기는 관리형의 조정식 의장 체제로 가면 이 대표는 초재선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당권을 강화하고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 과제를 먼저 챙기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권 시간표를 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어디로 튈지 모를 추 전 장관보다는 상황 관리에 능숙한 사람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아야 국민에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인정받게 될 것, 경기도 중진 의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조정식 총장이나 정성호 김태년 의원, 박지원 전 원장 등이 적임자로 거론된다. 한보 장관은 조국혁신당 등 탄핵에 들뜬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인사가 국회의장으로서 버텨주는 것이 이 대표 대권 가도에도 결과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의장 경선이 친명계 일색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서울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파적 이해관계로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의장 경선은 당원 투표가 아닌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지 않나 후보 개개인의 인품과 명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장 도전 질문에 주저하지 않겠다. 4.10 총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6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도전 여부를 두고 주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11일 오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의장 도전이라기보다 각종 개혁 입법이 지난 국회에선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또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며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 그런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추 당선자는 경기 하남갑에서 50.6%를 득표해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근소하게 따돌렸다. 6선에 성공한 추 당선자는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의 다선 의원이 맡는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은 추 당선자와 경기 시흥을의 조정식 당선자, 민주당 사무총장 등 2명이다. 만약 추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비례대표를 보면 오히려 지역구 의석보다 더 정확한 민심의 진단이라고 본다. 거의 3분의 2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거부를 하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원래 하던 제왕적인 군림을 한다든지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에 고통을 주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을 한다든지 하는 국정 기조를 야당이나 여당 대표의 표적을 마치고 하신다면 이 정권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당선자는 국익을 생각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손도 좀 들어주는 국회의장 역할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에는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면서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대의기구로서의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이지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여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최다선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강의 정성호 김태년 우원식 의원 이상 5선 등이 경쟁에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 열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당내 강성 친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다. 당내 경선에서 비명 현역 2명을 물리치고 총선에서 당선된 김현 당선인은 추 전 장관을 공개 지지했다. 추 전 장관이 단장이었던 이 대표 지지자 모임 잼잼자원봉사단은 추 전 장관 추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병석, 김진표 의장은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검찰 독재 정권과 결탁한 기득권의 입맛에 맞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개인조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에 참여해 당내 탄탄한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 친명계에서는 추 전 장관의 개혁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추 전 장관은 럭비공 같다며 의장을 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에게 결코 득될 게 없다고 했다. 한중진 의원도 추 전 장관의 장점이 의장직 수행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